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다들 약간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은 아래로 한 방 올 거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네. 저희들은 하여튼 2070 넘어갈 때부터 지수는 좀 많이 온 거 아닙니까 했더니 2200 와 있고. 2200에서 또 이제 한 1070까지 갔다가 또 2200 오고 이게 좀 반복됐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강 무엇을 보유해서 가야 되고 네. 무엇을 줄여야 되고는 자명해진 것 같아서 보유해 갈 종목들은 놔두시고 어중간한 것들은 정리하고 새로 사는 것들은 최근 경향은 여하튼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이게 분위기가 잘 안 바뀔 것 같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네. 그 갈동 갖고서 국내 소비하는 것들 내지는 뭐 온라인 소비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차별은 더 심화될 것 같고 네. 이 정도 아닐까. 지수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건데 지수를 그래 빠지면은 좀 변동성이 동반한 하락장이 아니라 본다면 지수는 출렁일 때도 덜 출렁일 것들 뭐 이런 거 찾는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좀 베팅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레벨이면은 그냥 종목 같은 경우를 좀 압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는 약간 쉬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은 실적들이 쏟아지는데 이미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좀 시작돼가지고 만약에 비중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참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시절인데 네. 우리는 할 일 해야죠. 할 일 해야죠. 저번 휴가도 갔다 오셨고. 네. 휴가 갔다 온 지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출근했더라고요. 그래. 그게 지겨워?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게 휴가 또 가고 싶은 거죠? 지겹다는 뜻이지. 알았어. 좀 쉬고 해요. 뭐 다음 주에 뭐 있어요? 다음 주에요. 일정 얘기 여기 세 가지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월요일 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게 7월, 6월 말 7월 정도 되면 보통 하반기 경제 정책 전망 뭐 이런 거 방향성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월요일 날 7월 13일이죠. 한국판 뉴딜 정책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내용, 이렇게 좀 논의된 내용, 이렇게 제가 좀 읽어보니까 세 가지 방향성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자리 확충하겠다. 두 번째는 뭐 언택트라든지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좀 이렇게 추진하겠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 세 가지였는데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금요일 오전이기는 한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는 좀 시장에 그 얘기가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카카오라든지 이런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 레벨에서도 8%씩 올라? 싶을 정도로 한번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얘기 나오니까 약간 잊혀졌었던 테마였었는데 태양광 같은 업종들도 좀 움직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책의 뭐 그 정확한 로드맵은 월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저는 지금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이 전체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다음 주에 꼭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게 예정대로 할지는 사실 좀 오늘 잘 모르겠어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오늘 금요일인데 부동산 정책도 대책도 오늘 나오고 그쵸, 월요일 날 이것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대로 갈지 좀 추가적인 내용의 보완이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금통위 있습니다. 금통위가 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지난달에 5월 달에 이미 5월 말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 0.5bp 0.5pp가 아니죠. 0.5%인데 여기에서 더 인하할 여력은 없다라는 게 그 금통위 의사록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뭐 일단 동결을 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채권 시장도 많이 안정됐더라고요. 네네. 뭐 많은 증권사들이 뭐 좀 그러한 채권들 떠안고 있던 것들도 서서히 풀려 나가는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죠. 그때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EU 정상들이 드디어 직접 만나요. 저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브뤼셀에서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기금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일부는 대출, 일부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내용인데 재정이 건전한 국가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더라? 검소한 4개국이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을 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회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피해를 심각하게 받았고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그게 아니라 그 기존 원안대로 대출 일부, 보조금 일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기금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에 이게 잘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유럽 경제 회복이 얼마나 더 빨라지냐 늦어지냐 이거를 좀 결정할 것 같고요. 이것과 함께 이거는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 얘기인데 미국 의회가 지금 휴회 중이거든요. 이번 주까지 휴회고 다음 주까지 휴회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아마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개회한 이후에 이 2차적인 현금 지급 방안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법안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EU 쪽에서랑 좀 같이 해가지고 과연 그 국가들이 재정정책 주도로 경기 회복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면은 시장 쪽에서는 경제지표 움직임이라든지 실적과는 별개로 좀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의 기대값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지표 이상의 서프라이즈보다는 좀 실망하는 것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혼조돼 있긴 합니다. 혼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코로나가 확산이 돼도 경제를 갖다 봉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뭐 정말 엄청난 팬데믹이 2차 팬데믹이 엄청나게 오지 않는 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시 뭐 팬데믹이 오면서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경제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한 부담.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꼬개 찬 느낌. 네. 평균적인 지수는. 근데 이제 유동성이 있는 데다가 또 그 과정에서 좋아지는 기업이 나오다 보니까 또 분위기는 종목 찾기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번 3월 이후에 상승장에서 절실히 깨달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 어떤 모임인데 이게 결국 주식하는 분들 모임이 아니고 넌 간단하게 경제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경제 지표 보면서 막 그런데 오시는 분들 주로 경제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미국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주위에 이제 좋은 기업들 이제 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예로 들었던 게 어제 이제 내가 재밌으라고 한샘 얘기를 좀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집을 리모델링 했는데 한샘에 매장을 갔는데 어쩌고 뭐 재밌게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한샘이 장사가 잘 됐더니 그 인테리어 업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자기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런 소위 수요가 이전되고 있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본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너무 빨리 빠져나온 거에 대한 아쉬움들. 그죠. 그걸 내가 어제 뭐 이게 그런 자리라는 건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 나중에 이제 앉아가지고 잠깐 앉았다 가라 그래서 밥 잠깐 먹어야 돼서 근데 그 테이블에 계신 분이 이게 잘 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또 하나는 모임 자체가 다 요새 봉쇄돼 있다고 난 알았는데 서서히 재개가 맞아요.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경제가 그래도 봉쇄까지는 안 가려고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선도 이렇게 함부로
좋은 것들은 놓쳐서 안 돼.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 하던 얘기인데 어제 그러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나도 뭐 한번 주제 정하면 그거 한 1년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웃어? 원래 그렇잖아. 너도 그렇잖아. 왜 나를 비웃는 거야? 1년까지는 안 씁니다. 내가 1년 쓴다. 그래서 1년은 좀 더 계속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 엄청 비웃겠는데 근데 더 절감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그런 희소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호는 쉽게 안 멈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서 지수는 출렁이고 그런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어제 강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승장이 나오는 게 좀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좀 이렇게 덜 오른 것들이 키 맞추면서 올라가는 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덜 오른 거를 사서 기다리면은 이렇게 좀 키 맞추기가 한 번씩 오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말 명확한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박경근 연구원이 또 이번에 조선주 자료를 열심히 써갖고 와가지고 이제 당신들도 같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한테 굉장히 이제는 정말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가져왔는데 내가 이제 관심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도 삼성중공 우선주도 얘기하지만 네. 삼성중공 주가가 좀 어이없게 올라갔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럴 때면 저는 항상 게으르기 때문에 자료를 다 지워보는 게 아니라 그 업황 관련된 사람 한 사람씩 알잖아요. 좋아지냐? 그랬더니 뭔 소리야? 방금 욕 나올 뻔하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야 근데 좀 뭐 이제는 저점을 쳤고 뭐 저쪽을 했더니 야 진짜 내 여의도 애들은 정말 돌아가는 거 모른다 다 그래 버리더라고. 문제는 나 진짜 생각한 것보다 중국 위협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회사는 아닌데 내가 삼중 같은 데 물어봤더니 진짜 그런 재고 갖고 있던 것들 다 그냥 실적가들이 되게 안 좋겠더라고. 네. 그러니까 더 떨어야 그럼에도 되나 불구하고 보네요. 그런 게 아까 순환매 얘기하니까 순환매로 자꾸 그런 것들 보시니까 내가 그렇죠. 그런 때가 있기는 있었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거 왜 이래 운송 지금 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오른 때 있었잖아요. 잠깐인 거죠. 그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 거고. 반면에 요즘 가끔 뭐 기사로만 봤는데 전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너무 옛날 중소형주는 제가 방송도 좀 한 몇 개월 정도는 좀 방송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업종 자료 위주로 하면 주니어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좀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 왜냐면 염동장 연구원은 우리 하우스에서 마켓 같은 걸 담당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니어들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보다가 하여튼 얼마 전에 그 코엑스에서 무슨 뭐 그런 페스티벌 같은 거 많이 하나 보더라고. 옷 의류 회사들도 그렇고 엄청 사람들 몰리나 봐. 한번 주말에 와이프랑 가봐요. 싸게 파나 봐. 막 80%씩 할인해서 팔고 뭐. 코엑스에서 그런 거래요? 그 어제 이제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우리 들었는데. 의류 애널이 이번에 처음 커버를 했는데 막 급하게 썼지. 근데 이제 타픽이 FNF랑 한섬이니까 이제 내가 방송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런 소통을 하면 좋은 게 이제 뭐 저희가 엄청나게 뭐 주식을 맞추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의료계통 계신 분들이 굉장히 변신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제약회사도 최근에 보면은 병원 영업을 안 다니니까 판관비가 줄었잖아요. 이해해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다들 판관비가 주는 건데 그리고 온라인화를 빠르게 하고 재고 떨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요즘은 약간 그 뭐죠? 뭐 회사를 그 해고는 안 시키지만 이렇게 정부 보조 이렇게 하는 형태도 있고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의외로 또 장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애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더 뒤져보라고 한 상황인데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주저주저 횡설설 하냐면 코로나에 정해 가는 것 같다는 거야, 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코로나가 장기화될 걸 대비해서 적응해가는 기업들이 나오고 적응해가는 기업들은 숫자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야. 이번 실적 시즌에 내가 재밌는데 하는 현상이에요, 사실. 저도 더 뒤져보고 싶은데. 코스트코 이런 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그치? 그런 어제 생각을 미국 했습니다. 코스트코도 잘 나왔지. 잘 나왔는데 오프라인 쪽은 안 나왔는데 온라인이 정말 미쳤어요. 그러니까 YOY로 86%가 늘었어요, 매출액이. 근데 또 그래서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제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어떤 회사는 물류가 늘어나니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건 좋아졌는데 나머지 부분이 크니까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맞아요. 그런 나오고 것도 있고요. 예로 많이 들려드리는 게 뭐 안경회사 같은 경우에도 내수는 좋은데 해외는 안 좋고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내수 좋은데 온라인화가 되면서 오늘 녹음을 뭐 했냐면 콜마 아까 저기 B&H 이게 그 중국의 온라인 뭐 그 주가 올라버려서 뭐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저번에 월보드 쓸었을 때 야 이걸 뭐 이렇게 TP를 높게 내 내가 그랬었는데 처음 우리가 영입한 친구지만 그랬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그래서 적응하는 기업들이 있고 네. 그건 지수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좀 투자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컴퍼니인 것 같고 아닌가? 아니 뭐 이렇게 상황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응을 잘해가지고 그 파일을 늘려가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는 은행이 망해서 진짜 어쩌면 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금융위기도 없는 상태잖아요. 은행에 보면 한 게 없고 실물 위기가 이제 올 거라는 건데 실물도 가만 보면 사람들이 소비 같은 지표가 좋은 게 그냥 이게 이제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곳 그 유튜브 채널에만 갔는데 거기가 이제 ETF 같은 걸 하는 곳이야. 왜 웃어? 그리고 다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간 거야. 당신도 한번 가야 돼 거기. 아 해? 아 그거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휴했나 봐요. 아 그래요? 우리 온라인 그게 공부랑. 그거구나. 우리가 해줘야지 열심히. 여기서. 근데 내가 느꼈던 게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한번 크게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냐 그래서 내가 딱 한 말 그날 첫말 갑자기 했단 말이 보통 이게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잖아. 근데 이제 저번 4월은 하락 추세와 볼러틸리티 변동성이 같이 올 때 그런 게 오는 건데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드물다는 걸 왜 하냐면 빅스가 급등할 때가 되게 드물잖아.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지금도. 그러니까 매크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 방 터질 겁니다. 한 방 터질 겁니다. 하는데 그거는 잘 안 올 것 같고 그냥 박스 내에서는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알파 전략? 먹히는 느낌인데 난 알파가 지금 아니냐?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이 되는 거고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지금 차별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 쪽은 나올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장이 어제 미국이 다우가 흔들렸고 금요일만 되면 흔들리거든.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저희 희소화된 좋은 기업들은 그날이 사는 날이더라고. 네. 꼭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 좋고 이게 뭐가 있었냐면 나이스 DMB라고 하고 정홍식 너무 그때가 그랬거든. 그 우리가 월버 나오고 나서 막 좀 헤매고 있길래 했더니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막 주말엔 다 던져 금요일 날. 그 다음 주부터 날아갔던 거거든. 이게 한 달 전이었는데 횡설수설했고 그러면 우리 이제 본론 넘어가서 네. 그 얘기 비슷한 게 사실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글로벌 산업 이슈에 쓴 게 그 내용 아니야? 사실. 네, 맞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인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랑 좀 다르게 S&P 대비 나스닥의 강세가 지금 IT 버블 때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S&P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고 IT 버블 때 당연히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그래서 거죠. 전주부터 요번 주 내내 얘기하는 게 요 그림 3이에요. 네. 어디 가면은 다 네, IT 버블 때만큼 나스닥과 S&P 500 비율이 왔다. 근데 한 방에 올라온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재밌는 한 얘기 해줄게. 10년에 이걸 걸쳐서 시계열 굵게 올랐어요. 가져가면 되게 재밌다. 앞에 거까지 당겨서 보잖아. 네. 이때가 예외적이었던 거고.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치. 사실은 시계열을 우리가 구간 단위 어디에 보냐에서 달라 보이는데 안 좋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오른 거는 맞죠. 그 산업재에 비해서. 근데 시대가 바뀐 거라서 이거를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르죠. 버블은 지나봐야 하는 거지 뭐. 근데 뭐 이렇게 뭐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걸 말한 거야. 나스닥 그 다들 요새 이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내가 트렌드죠. 좀 트렌드. 비교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건 트렌드 타는 거고 그렇죠. 나스닥
그때 IT 버블 때도 어쩌면 처음에 초기 진입 시장 때 숫자가 안 따르는 거였고 맞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걸 또 이번이 이제 그러면 S&P라든지 다우가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나스닥에 비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이라든지 소재 산업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덜 빠지거나 빠진다면 덜 빠지거나 해서 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IT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거든요. IT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적었는데 일단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가 올랐어요. 17%가 올랐는데 이거를 뭐가 설명하느냐? 그냥 생각하기에는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올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헬스케어 기여도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17%에서 차지하는 거는 한 1% 정도? 그냥 대부분의 16% 정도를 설명하는 거는 이 IT 하드웨어랑 이 나스닥은 자체 분류해서 산업재라는 게 있는데 이 산업재가 저희 생각하는 이렇게 배 만들고 건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테슬라나 아마존이 이 산업재 쪽으로 들어가요. 아마존이 산업재예요? 예. 나 몰랐어. 나스닥 자체 분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자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제 소재 산업재 비중이 별로 없으니까 좀 다 그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재 이쪽을 다 해가지고 산업재에 넣거든요. 산업재 쪽에 그 말씀드렸던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나스닥 지수만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업종 분류를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스닥에서 주는 걸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쓴 거고요. 이 분류는 사실 잘 쓰는 분류는 아닙니다. 그렇지. 어쨌든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헬스케어보다는 IT 쪽이고 이 IT 쪽이 왜 오르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이 올라가는 거다. 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저께인가 칼럼을 하나 기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급하게 쓴 칼럼이에요. 왜냐면 일요일 저녁에 문자가 딱 온 거야. 칼럼 좀 써주세요. 전문님 기억나시죠? 내일 주세요. 그래서 망했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런 거 있잖아.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막 거의 연애 소설쓰기 쓴 거야. 그때 그 감성 모두 그게 쩔었을 때 밤 11시부터 사랑이란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내가 써놓고서 그 다음날 이제 교정해서 보내야 되니까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교정을 딱 보는데 괜찮게 쓴 거야. 내 평상시 생각이 갑자기 드러났는데 이걸 뭘 생각했던 거냐면 내가 전에부터 계속 누가 나는 카카오와 결혼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성종환을 너무 좋아했어요. 작년에 사과보다 안 좋아할 때. 네. 카카오 숫자 하나도 안 나오고 내가 맨날 카카오는 맨날 실적 그랬더니 자기는 카카오의 미래가 내가 요새 계보로 맨날 주식 안 파냐? 그러면 내가 형님 전 결혼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난 정말 카카오가 진짜 많이 왔다 생각을 했거든. 요즘 안 봤죠. 카카오요? 와. 야, 나 정말 내가 정말 요즘 내가 저번에 좋겠다 했더니 자기는 주가를 안 보는데 결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떨 때 예뻐 보이고 어떨 때 미워 보일 때 있지 않냐. 난 같이 살 거래. 그래서 야 주식과 근데 결혼하지 말랬는데 너 그랬더니 지금은 여전히 내 배우자 모티브가 그거였거든. 걔랑 말하다가 했는데 그 카카오 생각하면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보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좀 그런 친구들도 원래는 메이저 하다가 전업 나가고 이렇게 여러 오랜 흉치를 걷고서 이렇게 진화한 친구인데 꽤 재산을 모았죠. 요즘에 좀 큰 돈을 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전혀 원래 이 친구들 원래 그런 거 싫어했는데다가 내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다 잘 되고 나면 이제 다 이제 다시 언택트 반대 시대로 갈 건데 컨택트 시대로 갈 거다 했더니 그래도 카카오는 좋아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내술 찾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주식이라는 게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좀 때가 온 것 같아서 그 친구 스타일들이 성장하는 주식들을 그런 컨셉들이어서 했는데 모르겠어. 지금 그러다가 카카오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아이폰도 없을 때였어요. 아이팟 터치라고 있어요. 이게 아이폰 그 한국에 처음 들어온 3GS 뒤에 둥그런 모델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건데 거기 어플리케이션 한국 앱스토어도 없었어요. 보통 홍콩이나 미국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돈 주고 받았는데 거기에 카카오 메신저가 한국말이 되는 메신저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저 그때 있을 때 저보다 2살 어린 그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동생이
카카오 이거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거 비상장 주식 좀 내가 얻을 건데 형 같이 하자라고. 근데 야 메신저 회사를 왜 사? 너 MSN 메신저가 돈 벌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라고 했거든요. 네, 걔는 돈을 좀 세게 받았어요. 참 인생의 큰 기회를 제가 놓친 거죠. 오늘은 거의 당신과 얘기하면 맨날 산으로 가는데 근데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 비상장 회사를 누가 나한테 그동안 뭐 형한테 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고마운 마음에 이번에 뭐 시리즈 들어가는데 형님 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래서 뭐라 얘기인데. 했냐면 내가 막 그러다가 정말 너의 고맙게 생각하는데 너한테 내가 사실은 지금 돈이 없고 지금 들어갈 돈이 있어 미안 뭐 아쉽다 했지만 속으로 얘가 나 전화 오면 깜짝 내가 또 너라고 야 그때 내가 4년 전에 그걸 했으면 지금 근데 왜 회사 안 그랬냐 다니고 계셨는데 회사 다니는데 근데 죽기가 뭐냐면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장외에서 손해 본 적이 있었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장외는 안 하겠다 했는데 장외 주식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지난 4년 동안. 정말 맞아요, 몇 회사는 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놀랍게 또 그때 그 시리즈 마지막 때 저도 나한테 장애 주식 몇 개 했는데 틀린 것만 골라 샀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왜 듣나도 하실 것 같은데 저랑 한심한 인간들 저랑 한심한 인간들 얘기를 왜 듣나 하시겠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변하고 주도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얘 과거에 이랬을까 이랬을 거다가 얼마나 안 맞냐는 거는 내가 분명히 알아요. 제가 그래서 투자 전략 세울 때 백미러 보고 운전하지 말아가 제 철학 중에 하나인데 요즘 보는 앞이 깜깜하니까 백미러라도 봐서 예측을 해야죠 뭐. 어떻게 너무 뒤에만 보고 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아마존 효과 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엄청 좋구나. 아니요 필수 소비재에 비해서 경기 소비재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봐야 되구나. 네. 경기 소비재가 왜 좋냐면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통업종이 굉장히 안 좋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료 같은 거니까 집에서 뭐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음식 많이 해 먹고 좋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경기 소비재에 들어 있잖아요. IT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S&P 500 경기 소비재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전체 경기 소비재 지수에서 아마존 한 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 강세를 보이면서 좀 경기 소비재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이 그 온라인 판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과 또 좀 이렇게 상승세에 따라 붙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오프라인만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는 뭐 그런 데가 뭐가 있을까요? 오프라인은 있고 온라인은 없는데 그런 데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섞여가고 있지. 그리미는 요즘 이것도 얘기가 많이 되는 건데 구리 가격 올라온 거. 네. 백오데이션이다라는 건데요. 백오데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더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어쨌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리를 뭐 닥터코퍼라고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경기의 변동을 굉장히 잘 반영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중국이 그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때 얘기인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공급 이슈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좀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구리 가격은 이러나 저러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면 실적 시즌 자료를 내시겠지만 네. 하여튼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도 네.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네. 실적 하강인 것 같아요. 네. 8페이지에 있는 그림 13번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보다 한 1.5조 정도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실적은 1.5조 정도가 애드돼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가 120조 정도 영업이익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1점 몇 조 더 나왔으면은 당연히 그 이익 추정치는 코스피 200도 상향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는 거죠. 뭐가 떨어졌느냐? 뭐 경기 소비재, 에너지, 산업재 이런 게 떨어뜨렸다는 거고요. 경기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포스코, 강원랜드, 아모레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었던 언택트 이쪽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은 좀 실적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좀 진행 중이다. 이런 덜 올랐으니까 올라갈 거다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정말 소수의 좋은 기업들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근데 돈은 많은데 네. 살 건 적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이 말하면 이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LMS 버킨백이 희소하기 때문에 팔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점점 그걸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빨린 어떤 뭐 이게 주식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도 감안해야 되는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에 좀 언급할 부분이 또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얘기는 다 했고요. 그냥 글로벌 쪽에서 보면은 한국은 뭐 당연히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뭐 어느 정도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향 조정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례적으로 미국만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조금 상향 조정된다. 이게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매크로 쪽 팀들 여러 가지 좀 준비한 것 같고 얘기 다시 한번 해보고. 네, 정다운 연구원이 해외 쪽 어닝 시즌도 프리뷰를 쓰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해. 주말 잘 쉬시고. 일주일 이렇게 지겨웠대는데. 저희 자료 외 얘기를 절반 이상 한 것 같은데요. 당신과 앉아가지고 그러면 자료 얘기만 할 때는 아니잖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당신이 사회 진행하고 이제. 아 진짜요?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예, 함께 고민하시죠.